이 공공주도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내 혼자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합의 없이 그냥 공공이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 정책이 획기적인 공급 정책이 아니라 공공주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요 내용을 진짜 짧게 얘기를 하면요. 수도권에서 30만 호, 그 다음에 주요 광역시 5대 광역시에서 50만 호, 총 80만 호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5년 안에 공급을 해서 이제 거의 뭐 공급 쇼크가 올 정도의 입주 물량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고 뭐 이제 개발 이익 나누겠다 똑같이 나왔고요.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들을 5년 안에 단축하겠다. 단축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뭐 인센티브야 지금 용적률 확대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용적률 확대하는 거는 그 임대 비율을 가져가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개발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이제 고강도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는 또 하겠다. 이게 이제 다예요. 그런데 이 공공주도라는 게 공급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을. 그런데 이 공공주도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공이 하면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공공주도를 한다는 건요. 주민의 동의, 그 이해 당사자의 어떤 동의를 덜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의율을 80% 정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최근에 바뀐 법은 70%인데 지금은 반이나 혹은 뭐 60% 정도의 동의율을 받고도 뭔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상황들로 정비 사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유재산을 되게 많이 침해하는 거예요.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가 사업이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조합 설립이에요. 조합 설립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없애고 공공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의율은요 한 5분의 4 정도 되었어요. 이제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지 사업을 추진한 거고, 혹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세다 싶어가지고 70%로 완화를 했거든요. 근데 동의율이 이제 4분의 3까지 갔죠. 근데 이번에는 공공에서 사업 시행자가 3분의 2를 동의를 하면은 이제 완화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즉 이게요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 과반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지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반만 혹은 때에 따라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사업들이 시행되는 걸 보면요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5년 안에 12년 되는 걸 5년 안에 하겠다는데, 사실은 이거는 합의 없이 그냥 공공이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면은 뭐가 생기냐, 진짜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 없이 그냥 공공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결국은 사업 방식들이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방식이 있고, 뭐 그다음에 그거를 민간하고 같이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에서는 직접 시행 방식을 정비 사업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거주 요건 2년의 의무 없애주고 재초안을 빼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사업자가 공공이 되면요 조합이 해산되는 거니까 거주 안 해도 되고 좋아요. 근데 땅이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땅을 뺏기고 대신 이제 이익을 주겠는데, 내 혼자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이제는 공공하고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공공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공공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선택권은 분명히 이제 집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고 이 재건축의 주체를 공공으로 해야 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건데, 아마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공공에서 지금 숫자로 뭐 50만 호, 30만 호 나오는 이 많은 물량들이 이거의 절반 수준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전에 8사 대책, 작년이죠. 8사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 그거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5만 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뭐 컨설팅만 하고 뭐 전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냉랭한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공공 주도형으로 뭔가를 직접 시행한다는 걸 못을 박아놓고 뭐 이제 제초안도 없애주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빨린 소리를 하시고 계시지만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절대적으로 반응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투기 방지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기존의 구역이 지정된 시에 이제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정이 되었으면은 이제 쪼개기라든지 이제 공유 지분으로 지분 변동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우선은 우선 공급권을 하나만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정되기 전에 집이 두 개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채 때문에 다른 모든 집은 현금 청산으로 사유권을 또 침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답답한 마음을 토로를 하는 거고요. 토로를 하는 거고 뭐 저야 뭐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뭐 답답할 게 뭐가 있겠냐 하는데 지금 공공에서 하는 이 정책 자체가 공공 주도라는 의미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주도를 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빼앗기는 게 되게 많아요. 빼앗기는 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익을 우리가 순수하게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유한 부분이 되게 커요. 그리고 뭐 민간한테 되게 유리하게 뭐 이게 문구를 보니까는 민간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연히 비즈니스는 민간 기업이 창출이 되겠죠. 뭐 임대주택이 들어가든 무슨 주택이 들어가든 어차피 건설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주차장도 완화를 하겠다는데 주차장 완화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예전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완화해가지고 주차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자한테는 좋았지만은.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인센티브를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늘린다는 건요. 그 완화시킨다는 건 나중에 사업성은 늘어나는 건데 사용자 그러니까 주택에 있는 거주자는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규제를 통해서 공공이 수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집값이 싸더라도 집값이 올라갔으니까는 조금 비싸게 나올 수 있잖아요.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공유형 모기지론이죠.를 넣는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 2월 5일 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공 자가주택에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원책이 되는 것도 있고 대출인데 아마 대출 개념으로 갈 것 같아요. 이 뭐냐면요. 되게 싸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1%대로 대출을 뭐 40% 해주든지 아니면 70%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5년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상환을 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요거를 했어요. 요거를 했는데 사실 상승장에서는 이게 특별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상승하고 있는데 나중에 양도 차익을 공공하고 나눠 갖는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양도 차익을 가져간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합리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손익 공유형 모기지랑 수익 공유형 모기지인데 뭐 결국은 뭐 이제 주택 가격의 최대 40%를 지원하고 나중에 만기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부분을 같이 수익을 배분하는 거고 수익 공유형 같은 경우는 70%를 이제 대출로 이렇게 해서 싸게 금리를 하는데 단 이게 이제 손해를 보고 하면은 그거는 소유자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이 나면은 그거는 같이 공유하는 걸로 요런 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2014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됐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상승장에서는 효과가 없었던 거죠. 지금 같은 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런 HUG의 그 손익 공유형 모기지룡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2014년도에 1%의 고정금리를 도입해서 주택호황의 저금리로 했는데 이제 주택호황을 누리고 저금리의 인기가 이제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있던 사례가 있어요. 노원구에 2015년도에 23평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했대요. A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런 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을 이용해서 1억 6천을 빌렸습니다. 근데 5년간의 이율이 1%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솔깃하죠. 솔깃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모기지론을 해지하고 대출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양도차익의 40%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폭보다 더한 횡포라고 항변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이제 도입이 됐긴 됐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수익을 배분해서 가격들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요거는 대출을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뭐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나 뭐 이런 걸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대출을 조금 싸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목들을 되게 시원하게 터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갈 때 처음은 괜찮지만 나갈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부동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도 매수할 때 매수보다 중요한 거는 매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도할 때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아야지 그게 나중에 현금화되는 건데 그렇게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이 그 모기지론 같은 경우도 공룡 모기지론도 같은 경우도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뭐 제가 소위 말하는 조금 잘 안 팔리는 부동산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불편함보다 조금 더하게 불합리한 부분으로 이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